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난립니다. 막 새벽에 공방을 치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랫방향으로 싹 쓸려 내려가면서 내려고 올라가고 쓱 쓸려 내려가면서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3%나 넘게 끝났고, 조금 상황이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 이유는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께서 나 금리 안 올릴 거야, 계속 저금리 유지할 거야 라고 얘기해서 미국 시장이 약간 잠잠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 시장, 아시아 시장도 괜찮았는데, 유럽 시장이 어제 초반부에는 강세로 시작하다가 후반부에 약세로 끝났는데, 새벽에 미국 시장이 완전히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주시장도 난리를 쳤는데, 이 주시장이 난리를 하게 만든 게 결과적으로는 이 10년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늘 하루자가 1.3% 밑단에 있다가 1.5%까지 올라갔습니다. 0.2포인트를 하루 만에 그냥 돌파하고 쭉 올라갔어요. 굉장히 빨리 올라갔죠. 결과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께서 한마디를 했는데도 채권 시장을 못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긴축 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 정도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YCC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대 커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10년 국채 수익률의 타겟 목표 수익률을 2%로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만으로 시장이 안정화가 잡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 800억 달러하고 400억 달러 각각 매월 국채하고 모기지를 사는데 쓰고 있는데, 이 한도를 늘려주는 액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까지 발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여하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액션이, 여기 보시면 이제 구리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구리하고, 이거 6개월짜리를 볼까요? 구리 주요 원자재죠. 뭐든지 다 들어가는.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에너지원, 주요 에너지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수급이 지금 그 정상적인 패턴까지 완전히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하게 올라온 게, 이제 너무 낮은 그런 채권 수익률의 탄력을 주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잠깐 이제 어제 말씀드린 풍산 얘기를 잠깐 드리면, 구리 가격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구리 관련된,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된 주식도 굉장히 탄력을 받고 올라오긴 했는데, 추세로 계속 탄력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과도한 배수까지 올라온 거는 맞는 거라고 보고 있어서 약간 가더라도 쉬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자재 구리에 대한 수급은 그 중국이 대규모 SOC 투자하고 수출 관련된 투자로 집중적으로 원자재를 끌어다 썼거든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탄력을 받고 여기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그런 수요의 탄력이 있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향후에도 이 상황이 풀려서 코로나 팬데믹이 풀린다 하더라도 이때 있었던 그런 싹쓸이 탄력이 여기도 있겠는가. 그러니까 수급의 불균형들이 막 있거든요, 지금. 그게 해소가 되면 될까라고 하는 물음표는 한번 찍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잠깐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먼저 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비트코인의 주식 탄력이 이제 마감을 찍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재탄력을 받고 올라가겠느냐라는 생각은 이제 할 수 있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도 옆에서 난리를, 그러니까 들쑤시기만 하면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다만 이건 이제 짓누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찰스 먼거라고 그 워렌 버핏의 투자 파트너인 분은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을 벼와 이어 이런 걸 표현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이걸 분석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가치를 가져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블랙락이나 이런 쪽은 이걸 투자 대상으로 보는 거지, 이 가치를 인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걸 근본적으로 보기엔 이게 가치 인정해서 이걸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단순히 투자 대상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테슬라 주식은 700달러가 깨졌습니다. 여기 지지선으로 보이는 800달러를 깬 지 얼마 안 돼가지고 700달러 바로 깼거든요.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테슬라에 대해 독소를 한마디 하고 한다면,
이 테슬라가 향후 10년 뒤에 지금과 같이 촉망받는 기업이겠는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테슬라처럼 그 진보적인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 기업들의 결정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처럼 그러니까 뭐 감정적이라든가 혹은 뭐 즉각적이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쟁이 치열한 탑 클래스라고 말할 그런 어떤 경쟁력에 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이 사람들을 뒤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경영주가 그 즉흥적인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경영자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향후에 인류가 아닌 2류나 3류 기업으로 전락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거 투자가 굉장히 불투명한 회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독설이었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안 가지고 있어서 독설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주식은 계속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아마존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9월 달쯤에 고점을 친 이후에 거기를 뚫지 못하고 옆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버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전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아마존의 펍에서 75배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존은 유통업하고 온라인 유통업하고 클라우드업을 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이 26배 구글이 지금 현재 36배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유통업하고 클라우드업을 하고 있는 아마존이 76배에 거래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페이스북이 거의 3배, 구글의 2배 이상인데 저는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마존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마존이 한번 아랫방향으로 깨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이거는. 가치 배수가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너무 공포스러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식이 붕괴가 아닌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는 드렸었죠. 경기 사이클이 바닥에서 올라와서 한 30% 정도 되는 것 같다. 이제 경기 사이클을 총 100으로 보면 무슨 걸로 네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근데 그게 이제 금리하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의 움직임, 그 다음에 기준금리의 움직임, 물가 상승률의 움직임, 10년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을 보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보도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경기가 수축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궤도를 타기 시작하면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출 기업들이 수출이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예요. 그게 이제 통상적인 경기 사이클에서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경기 수축이 발생하게 되면 통화 가치가 폭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화폐 가치가 폭락합니다. 그러면 수출 기업들이 그 주로 이제 경기 민감주를 수출하는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그러니까 비싼 전자제품이나 이런 걸 판매하는 기업들이 외국에서 그 단가를 할인해 가지고 팔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생겨요. 근데 그 단가가 큰 것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후려친 단가에 매력을 느끼고 매집해줘서 수출주들이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가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내수 기업들이 매출이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는데 지금은 잘 보시면 언택 때문에 뭐 수출 관련해서 우리가 환율로 이번에 크게 이익을 본 건 없고 사실은 K 방역이 잘 되면서 의료와 관련된 뭐 진단이나 혹은 뭐 손세정제 혹은 그 여러 가지 의료기기, 의료정비, 뭐 호흡기나 이런 것들 중에 초반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좋게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비대면 하면서 반도체라든가 전자장비 이런 거 관련된 쪽에 수출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패턴이 그런 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 그 강제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마트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 계속 그 긍정적인 매출 구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확장 국면에 30%대 정도 와 있고 그게 한 중반 정도 올라가면 그러면 그때 이제 중앙은행에서 출구 전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한 중반 정도, 경기 사이클의 중반 정도 올라간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사이클이 약간 윗방향으로 타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붕괴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조정이다 주식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붕괴될 때는 이렇게 이제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 이거 미국 하이힐드 채권 지수하고
국채 관련된 지수, 안전채권 관련된 지수하고의 그 스프레드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최근 이제 이렇게 들리고 있죠. 근데 주식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힐드 채권은 지금 안정화된 움직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전부, 금융시장 전체가 요동치고 있는 건 아니다.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데 그 과도하게 올라간 게 이제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하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요동을 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채권이 올라가는데 왜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느냐? 채권 금리가 너무 낮으면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해가지고 채권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이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에 일정 부분의 요동을 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감안하셔야 될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NAIM에서 미국의 그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포지션 제가 가끔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게 2월 24일자, 오늘이 26일인데 24일자로 나온 걸 보면 잘 보시면 포지션이 일정 수준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유지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정 부분 조정을 하고 있고 이 조정이 여기까지는 못 내려와요. 이렇게까지 내려간다는 건 경기가 수축한다는 과정에서 이제 터는 거고 내려온다면 이 정도 건데 지금 주식시장이 급격히 빠지는 걸 보면 여기서 일정 부분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진 대시인데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이미 이제 몇 번 설명드렸는데 파란 건 S&P 500 지수의 그 실질, 물가 상승을 반영한 거, 빨간 거는 마진 대세 실질. 실질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이때의 1,000원하고 지금의 1,000원은 가치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은 1,000원 여기 지금 뭐 500 들어갔는데 지금은 800 들어갔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더 쉬우실라나요? 이때는 금이 500개 들어갔고 이때는 금이 800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가 변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교환 가치가 변하긴 하지만 금 자체의 가치는 유지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화폐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존하는 게 실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금 800개가 주식시장에 들어갔는데 이때는 500개가, 이때는 금 800개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보다 거의 뭐 50%가 넘죠. 50%가 넘는 수준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시장이 과하게 주식시장 안으로 과하게 자금이 들어왔다. 버블이 그만큼 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실질을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 이외에 시가총액 대비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그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은 커져야 되겠죠. 주식시장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높습니다.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3월 달에 6조 4천, 5천까지 빠졌던 게 지금 21조까지 빠르게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주식시장이 한 15% 지수가 빠지면 10% 넘기 시작하면서 이 반대 매매로 그 날아가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마진콜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 마진콜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시장을 더 아래로 이제 그러니까 마진콜이 들어왔는데 현금을 못 내면 그 마진콜을 못 받으면 현금을 이제 못 메꾸면 다음날 반대 매매가 막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반대 매매가 그냥 주식시장을 다시 밀어내리는,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으로 신용을 쫙 끌어서 투자했던 개미들이 싹 한번 밀려나갑니다. 깡통차고 나가는 거죠. 그런 패턴이 주식시장 안에 밀어내리는 액션을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액션이 작년도 그 코로나 팬데믹 붕괴 이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그런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안 깨진가, 조정이 좀 세게 한번 있어야 되는데 안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번에는 혹시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나와라 이렇게 사실 빌고 있고, 그렇게 나오면 이제 남은 포지션, 현금 포지션에 또 많은 부분들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이 캐시우드, 요번에 이제 난립니다. 이 양반이 샀던 주식들이 계속 돈 남으라고 해서 어떤 기업, 어떤 신문에 보면 이분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분의 주식을 사야 된다고 했다가 최근에 이분의 주식을 팔라고 하는 그 똑같은 한 사람을 놓고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경제지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을 볼 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아무튼 이분이 공격적으로 지금 매도와 투자 종목으로 공매도의 집중 타깃이라고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판단할 때 항상 그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보고 무엇인가를
접수해서 작업을 할 때도 잘 스크리닝을 해서 리트머스 염지처럼 잘 걸러서 정보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식 중에 현대차 그 배터리 교체 때문에 한번 화들짝 놀랐었는데, 그게 이제 일단 약간 조사 결과로는 LG화학 쪽에 불리하게 나왔어요.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그 타이거 우즈께서 이분한테 현대차에 대해 인공호흡을 한번 때렸는데, 여기에 또 한 번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그 안전도가 최고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차가 가장 최고의 그러니까 안전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러니까 그 가성비가 싸서 현대차를 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글로벌의 그 탑티어 쪽에 있는 그런 자동차하고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한 그 브랜드 가치의 업이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초보적, 그러니까 첫 단추 정도를 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약간씩 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인식이 한꺼번에 저희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야 되는데, 하여튼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넷플릭스 관련된 건데, 넷플릭스 올해 한 5천억 달러 정도, 5천억 원, 5억 달러 정도로 한국 콘텐츠에 투자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이제 관련해서 이미 말씀드렸었잖아요. OTT 회사들이 많아지겠지만 그 OTT 회사들이 지금 현재 아시아 시장을 잡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아시아 시장 쪽에서 가장 컨텐츠 파워가 센 게 이제 국내고, 그 국내 기업들 중에서 성과가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OTT보다는 이제 그쪽을 보는 게 낫다라고 해서, 뭐 여기 보면 J 컨텐츠, 그다음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 A 스토리인가요? 그다음에 뭐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성과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뭔가 이익을 낼 수 있거나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트렌드는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승리호가 탑을 찍었다고, 글로벌 탑을 찍었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OTT보다는 글로벌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우수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잘 골라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것인지는 향후에 지켜봐야 되겠죠. 어떤 것인지 유리할지는.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꾸준히 잘 보시고, 조정 국면에서 이런 기업들 중에 원하시는 걸 뭐 하나 정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 중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언택 관련해서 올라온 주식이죠. 이거 반도체 관련돼서 올라온 거고, 현대차는 전기차, 그린 에너지 있죠. LG화학은 배터리 쪽이죠. 그 다음에 CS윈드는 풍력인데, CS윈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점 대비 내려왔다가 어제 반등을 하긴 했거든요. 반등인데, 이 반등이 오늘 이 여력으로 보면 얘 아주 세게 내리꽂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전기차나 풍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배수에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거론하는, 미국 전문가들이 막 거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CS윈드는 사실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하루 사이에 갑자기 부러져가지고 아래로 확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LG화학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LG화학도 배터리 쪽인데, 이미 말씀드렸던 이제 자꾸 투자자들한테 꿈을 줘야 되는데, 물론 꿈이 나온 게 있긴 합니다. 이제 바이든이 반도체에 이어서 배터리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제가 그 중국 전기차가 긍정적인 CATL 보고선 좀 긍정적이지 않은가라고 얘기를 잠깐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제가 그 국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 솔레시리인가? 하여튼 그 전기차, 중국 전기차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잠깐 샀었습니다. 연금 쪽에, 연금 운용 쪽에 전체 포지션에 그냥 발만 담글까라고 하고 1%를 샀다가 오후에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랫방향으로 굉장히 세게 밀려내려서 장이 이상하네, 미국이. 그런데 그게 아마 그 바이든 쪽에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에 있는 그 전기차 배터리 ETF도 괜찮게 생각한다고 어제 말씀드렸던 건 일단 철회입니다. 지금은 향후 방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보다는 국내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이나 CS윈드는 보시면 아랫방향으로 내려와서 반등한 거고, 잠깐 튀은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반등이 계속 될까라고 하는, 이제 요번에 세게 좀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이 미국 장을 보면.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는 버티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차이점은 이 세 개, 현대하고
근데 LG화학하고 CS윈드의 그 매매, 외국인과 기관의 차이는 그렇게 큰 변화를 느낄 수는 없는데 삼성전자가 좀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예, 이 보시면 이게 어느 쪽이 주로 매도가 더 우세했었거든요. 계속. 그런데 쌍끌이로 계속 매수를 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800만 주를 매수했죠. 최근에 800만 주를 매도한 적도 없어요. 근데 매수를 쌍끌이로 끌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만 혼자 휘파람을 불면서 날아가는 것 같았는데, 뭐 물론 SK 하이닉스는 그 반도체 부족에 대해서 파운드리나, 그러니까 디램 반도체가 전적으로 매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건 맞지만 삼성전자는 거의 부분적인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소외되지 않고 따라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조금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은 시장이 정말 세게 한번 조정을 받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걸 제롬 파월이 확 눌러서 껐나 했는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조정을 받으면 전 개인적으로는 한 15% 정도 세게 조정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세게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탄력도 점진적으로 올라가야만 주식시장이 경기 확장 국면에 좀 더 추세적으로 잘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새 뭐 하도 좀만 움직이면 다시 반등했다, 좀만 움직이면 다시 반등했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 상황이 어떨지는 저도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여하튼 요번에 내려가면 세게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거 겁난다, 이거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주식 포지션을 늘리시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왔고 그 확장 국면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이게 화들짝 놀라서 움직이는 건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일어나는 그 채권 금리의 상승,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그 채권 수익률, 장기 채권 수익률이나 이런 단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저금리로 이제 매력도가 없었던 채권 시장에도 매력도가 높아져서 주식 자금의 일부 포트폴리오 자금들이 채권 쪽으로 좀 넘어가는 패턴에서 일어나는 화들짝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용이하고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